자, 이번에 생성자랑 앱스트랙트, 처음 보는 개념이죠. 이게 추상이라는 건데 객체 지향에서의 추상화랑은 좀 다릅니다. 객체 지향에서의 추상화는 여러분들이 객체를 어떤 걸 만든다고 했을 때 예시로 자동차나 뭐 컴퓨터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뭐 속성, 기능 이런 거 엄청나게 많죠. 거의 그냥 속성 같은 경우는 무한대잖아요. 무한대는 좀 너무했나? 아무튼 되게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가져다 쓰는 게 이 추상화입니다. 여기서 이 앱스트랙트는 그 추상화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면 필요한 거 먼저. 자, 사람 클래스 있어야 되고 김철수 객체, 김영희 객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김영희랑 김철수가 아직은 사람 타입이 아니니까 연결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상속을 받게 해주는 것까지 해야 얘네가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각각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어요. 주문한다는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는데 누구의 능력인지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내가 어떤 개념만 알고 있다면 마우스를 올려봤을 때 여기 사람 안에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도 이 메서드가 김철수, 김영희한테 각각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건 아직 상속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정보 뭘까요? 음, 일단 선호하는 음식점, 좋아하는 음식점 다르죠? 김철수는 영화 반점이고 이것만 놓고 봤을 때 김영희는 국경 반점입니다. 어, 이름, 전화번호, 매, 매운 정도, 그리고 음식, 좋아하는 음식. 아직까지는 전 문제랑 크게 다른 부분이 없죠? 그리고 이 음식점의 경우는 이제는 바로 음식점 타입이라는 걸 알 거고 얘는 선호하는 음식의 맵기, 선호하는 음식. 그러면 이제 음식점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 음, 맞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자, 이 문제랑 지난 전 문제랑 차이점. 전 문제에서는 객체를 만들고 나면은 뭐 A 김철수 점 이름은 김철수, 뭐 전화번호는 몇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일일이 저장을 했죠. 자, 근데 문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컨스트럭터, 생성자. 요거 생성자 개념을 알고 있으면 생성자를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상태에서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나는 따로 저장해준 내용이 없이 알아서 제대로 나왔잖아요. 음.
그렇다는 말은 객체를 만들자마자 이런 정보들이 저절로 자동으로 저장됐다는 뜻입니다. 만들자마자 설정이 됐다. 즉, 생성자가 사용됐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바로 생성자 이용했으면은 잘한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았다. 그러면 아직 생성자에 대한 그 개념이 잡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김철수 안에다가 생성자를 만들 건데, 이 생성자도 일일이 타이핑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우클릭 한 다음에 보시면 제너레이트라고 있어요. 클릭했을 때 컨스트럭터가 나오죠. 이러면 생성자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름은 김철수라고 저장을 해 놓을 거고, 이렇게 전화번호는 여기서 가져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점은 영화반점이니까 영화반점 객체 생성해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음식의 맵기 매운 거 좋아한다고 나와 있죠? 음식은 짬뽕이고. 이렇게 되면 김철수 객체를 생성한 순간에 이런 내용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생성자라는 걸 배우기 전에 이렇게 자동으로 뭔가를 할 일이 없었으니까 안 했던 거고, 실제로 이걸 못 믿겠으면 객체 만드는 곳 있죠? 여기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컨트롤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생성자 안쪽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김영희도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해야 하니까 국경반점이고, 안 매운 거 좋아하고 음식은 동일하니까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성자 안에 어떤 값을 초기화해주고 있는데 그 변수의 타입은 안 써줬죠. 안 써줬는데도 뭐라고 안 하는 이유는 사람의 상속을 받았고,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써져 있으면 또 코드가 중복되죠? 객체 지향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없애주는 거고, 코드가 중복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영화 반점 객체랑 국경 반점 객체 만들고 있으니까 똑같이 만들어 줘야겠죠? 영화 반점과 국경 반점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연결하고 있는 변수는 동일해요. 그렇다는 건 연결하고 있는 변수의 타입으로 형변환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상속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괜찮아졌어요. 뭐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하다. 얘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문할 때 이 정보들을 김철수나 김영희는 몰라도 되잖아요.
어, 주문은 얘네들이 각각 좋아하는 음식점에서 받는 거니까 선호하는 음식점한테 시키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줘야 음, 얘네들이 주문한 내용대로 받을 수 있겠죠, 음식을. 그런 다음에 음식점이 주문을 받으려면 음, 이런 메서드가 있어야 하는데 부모 클래스 안에다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음, 그래야 버튼이 생기잖아요, 얘네들한테. 그러면 이제 음, 이렇게 해놓고 이름, 전화번호, 맵, 맵기, 음식 해놓고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겠죠? 음, 음식점 이름 잘 바뀌도록 조심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때요? 영화반점에서 김철수한테 매운 짬뽕 무사히 배달했고 국경반점에서 김영희한테 안 매운 짬뽕 잘 배달했고 영화반점에서 김영희한테 아주 매운 짜장을 배달했습니다. 어, 이해되시죠? 여기서 영화반점으로 바뀐 이유는 김철수가 좋아하는 음식점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이 영화반점 객체의 리모컨이죠. 이게 이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음, 그래서 주문을 실행한 주체가 영화반점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생성자를 이용한 거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일단 문제는 해결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인 과정 뭐가 있죠?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이거잖아요. 전문제에서 다 풀고 나서 뭐 추상 메서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로 이어진다고. 자,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코드를 작성하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자식한테 물려줄 메서드 만든 상황입니다. 자, 근데 어,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팀 내에서 어느 정도 알아요. 팀 리더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처음 들어온 얼마 시작하지 않은 친구가 뭐라도 기여를 하고 싶어서 딱 이 코드를 보더니 이 안쪽이 비어 있는 거 보고 막 이렇게 구현을 해요. 출력문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어디 음식점에서 배달한다 이런 거 쓰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열심히는 했지만 기여도는 0이죠. 시간만 날린 거잖아요. 음. 그래서
뭐 이 안쪽에다가 여러분이 주석을 남겨 놓습니다. 뭐 여기는 구현하지 마세요. 어, 진짜로. 어, 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과연 진짜 구현을 안 한 사람이 생길까요? 이 말 그대로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거 왜 하지 말라는 거지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죠. 애초에 이거를 구현하지 못하도록 의도를 해놓는 게 추상 메서드입니다. 어, 자, 그러면 추상 메서드가 뭐냐? 메서드의 구현부가 없어요. 메서드의 바디, 이 중괄호 있죠? 요거 없는 겁니다. 어, 자, 그러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음, 자, 추상 메서드. 어, 자, 선언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보시면 부모 클래스에서 일반 메서드로 구현하면 자식 클래스에서 구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내용이 음식점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 안에도 그대로 똑같이 나오잖아요. 뭐 그리고 우리 상황처럼 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굳이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 어,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설명은 우리 상황이랑 조금 다르니까 어,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추상 메서드의 선언 방법 뭐냐면 키워드가 있습니다. abstract라고 abstract라고 있어요. 요거를 메서드 리턴 타입 앞에다가 써줘야 됩니다. 메서드 리턴 타입 앞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주문이라는 메서드 앞에다가 abstract를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중괄호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음,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추상 메서드를 선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죠? 메서드 바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중괄호 함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없다는 거고 아니면 네가 어떤 추상 메서드라는 의도로 썼으면은 앱스트랙트라고 선언을 해라 라는 건데 이미 있잖아요. 앞에다가 어? 앱스트랙트 이렇게 다시 이거 없다고 하고 그러면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도는 추상 메서드니까 이쪽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앱스트랙트라고 했어요. 앱스트랙트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앱스트랙트에서 뭐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얘가 알려줍니다. 왜 그러는지. 자, 추상 메서드가 논 앱스트랙트 클래스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가 아닌 클래스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얘는 앱스트랙트 메서드고, 이런 앱스트랙트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해당 메서드를 가진 클래스는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되어야 합니다. 규칙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 말하면 금방 까먹으니까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앱스트랙트 메서드는 메서드 바디 중괄호 내부가 없는 메서드 이고 리턴 타입 앞에 키워드로 앱스트랙트를 선언해야 한다. 자, 이렇게 이게 추상 메서드 추상 클래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서드에다가 앱스트랙트라고 썼는데 이걸 쓴다고 해서 뭐 성능이나 뭐 기능적으로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뭐 의도죠. 의도. 말했던 것처럼 부모는 이거 구현부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문법으로 막아 놓는 거예요. 구현부 쓰면서 시간을 날리는 행동을 못 하도록. 어떻게 보면 가독성의 문제죠. 가독성. 어쨌든 코드도 작성하고 나면 사람들이 읽어야 하니까 어떤 의도인지 알아야 돼요. 좀 더 쉽게 해서 추상 클래스란 버튼만 만들 수 있는 아니지 버튼만 가질 수 있는 클래스라고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장점이었나? 잠깐. 자식 클래스에서 구현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식 클래스에서 얘네들 다 없앴어요. 바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기 밑에 국경반점도 같은 이유니까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 건지. 5어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must가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 여기는 declare abstract라고 나와 있죠. 왜냐면 영화 반점이나 국경 반점이 음식점에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은 것 중에 abstract 메서드가 들어 있으니까 얘네도 결국은 abstract 클래스가 돼야 한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기 중요한 거 implement라고 나와 있어요. implement abstract method 주문. 이게 무슨 의미냐?
니네가 부모인 음식점한테서 물려받은 주문 메서드를 구현해라. 어, 메서드 바디 이렇게 쓰고 이 안에다가 내용을 집어 넣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버라이딩 하라는 거죠. 어, 왜냐면 얘는 이제 구현부가 없는 메서드니까.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해야 돼요. 추상을 하면은. 자, 앱스트랙트 메서드를 상속받으면 반드시 상속을 받은 자식은 반드시 구현해야 한다. 오버라이딩 해야 한다. 규칙입니다. 그래서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를 한 개라도 가지고 있으면 클래스 앞에다가 앱스트랙트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고, 메서드는 구현부가 없을 때 리턴 타입 앞에다가 앱스트랙트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추상 클래스의 상속을 받은 자식은 부모가 가진 모든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 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 페이지에다가도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 인터페이스는 추상 클래스보다 조금 더 비슷한데, 이거는 진행하면서 할게요.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